자, 지문 내용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하고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요. 자, 결국 독재 권력, 그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일을 벌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막로에서 이리떼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파수꾼,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자,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첫 번째죠. 그러면 막루 아래 파수꾼 나다가 북을 칩니다. 자, 이 북, 그죠? 이거는 사이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립니다. 근데 파수꾼 다가 파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잘 모를 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혼자 막루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 황야에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실이죠. 심지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걸 알게 되고 딱 돌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파수꾼 가가 난데없이 이리떼가 나타났다 갑자기 외치는 걸 들어버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편지에 쓰게 됩니다. 자, 이 편지에 쓰게 되는 이 행위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파수꾼 다가 순진하고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라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게 아닐까 체제에 대한 의심을 아직 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촌장에게, 그것도 심지어 촌장한테 그걸 전달한다. 촌장이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없을 만큼 순진하다. 순진한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순진한 건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순진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로 제공하면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다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한 두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장은 두 페이지죠. 한 세 페이지 정도가 여기 해당할 거예요. 그 정도 빠져 있는데, 그거는 학교 거 나오면 같이 복사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개, 아침 식사 하겠니? 했더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까?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충격. 그래서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지 하면서 파수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하지만 어리석죠. 권력에 그냥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파수꾼 나의 마음은 남은 닭고기 먹으라고 막 주고 얼굴이 헬쑥한데 아프니? 이러면서 막 걱정해줍니다. 파수꾼님 이랬더니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하니까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실이 통용돼 있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권력에 세뇌된 존재죠. 어리석어. 어리석은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파수꾼 가는 아주 영악한 하수인이죠. 계속해서 이리떼 수시로 얘기한다. 파수꾼 나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회나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자, 요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처럼 파수꾼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어리석게 파수꾼 역할을 성실하게 다 하는 존재. 그러나 그 결과는 촌장의 권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주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A라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B가 돼요.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차를 깨끗하게 하려고 새 차인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 아이러니하죠. 그죠? 다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양철북을 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알던.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고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웠다. 최초에는 두려웠어요. 아시겠죠? 자, 올라갔는데 높은 곳에서 봤더니 보이는 것은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근데 그걸 향해서 망루 위의 파수꾼, 즉 가는 이리 때다 하고 3번이나 외쳤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얘기하는 진실은 이거죠. 이리 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는 지금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으니까 소극적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밑에 보니까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사실 맞지를 않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죠? 헛소리한다. 자, 헛소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자, 이랬더니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진짜 가서 봤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안 통하죠. 왜?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자, 이런 서글픈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뭐 굳이 정치 이런 얘기를 떠나서도 많이 있어요.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잘 확인해 두세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일단 고등학생이 되었다. 뭘 잘해야 되냐?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재밌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때? 민준이 너무 힘들었죠? 그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알겠죠? 최소 2배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드려요. 2배.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네. 2배. 나올 수 있어. 그죠? 여기서 이제 진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에 버금가는 진실. 2배가 올라가도 100점이 안 돼. 자,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 자,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 신화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준이를 보고 많은 길 잃은 어린 양들이 좀 여기 원래 우리는 경복고 전문 학원이었어요. 지금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전환되었어요. 배화여고 전문학원 바뀌었어요. 재빨리 잽싸게 갈아탔죠. 왜냐? 이쪽 친구들 너무 이렇게 손을 대기 두려운 거의 파수꾼 나 수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잽싸게 선생님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사정이 좀 나았느냐?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 이리떼를 잡으려고 덫을 놓아뒀는데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리떼의 실체는 구름이니까. 그치? 파수꾼 다는 지금 진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횡설수설 할 때부터 걱정서, 제발. 이리떼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이랬습니다. 파수꾼 나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죠?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자, 여기에서 이 문장 중요하죠. 뭘까요? 망루 위아래는 소통이 단절돼. 위아래는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 아시겠죠? 야, 자꾸 우기지만 마.
나는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근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서운함을 느꼈지만 결국 파수꾼 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죠? 자신이 지내온 시간의 양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파수꾼 나의 오류입니다. 그죠?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대조되는 내용은 뭐죠? 평생과 사흘. 야, 너 사흘 만에 진실을 안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나 여기 20년이나 했는데 야, 2년짜리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자, 이때 또 가가 난리죠. 그죠? 네. 자, 이리 때다! 이리 때가 몰려온다! 또 외쳐요. 그랬더니 파수꾼 나가 확신을 가지고 양철북을 두드린다. 확신 있게. 어리석다는 거죠. 다는 그러나 침착하게 했습니다. 왜? 그죠? 진실을 알고 난 이후의 변화. 자, 그래서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드시. 원래 파수꾼 다가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에서 북 치면 막 무서워갖고 식탁 밑에 가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북을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연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연민을 할까? 파수꾼 나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 때의 존재를 믿고 평생 북을 두드려 왔으니까. 저 불쌍한. 그죠? 네. 자, 그래서 가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그랬어요.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지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겠느냐? 그죠?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넘심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쵸? 네. 자,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파수꾼 다는 굉장히 침착해졌습니다. 파수꾼 나는 여전히 대화가 안 통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보내셨나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자, 대화가 전개되는 양상, 모습이 어때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죠.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 세뇌된 존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역설적인 표현이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진실을 알고 나면 이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들죠. 우리 왜 사춘기 때 막 반항하고 그러죠? 뭔가 갑자기 깨달아지고 막 갑자기 알게 되고 뭔가 이게 시시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혹은 친구들하고 잠깐 놀아봤는데 밤에 어디 쏘다니니까 재밌거든? 뭐지? 여긴 어디? 난 누구야?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됐죠? 그건 이제 다 끝난 상태라고 봅니다. 고1이면 다 끝났어야지. 사춘기야 아직?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네요. 네. 나중에 오면 큰일 나는데. 네. 자,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괴로워졌다. 파수꾼 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죠? 파수꾼 나 특징 다. 어리석다. 얘는 나약해. 난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과거와 결별하고 나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약한 존재죠. 그때는 숨기라도 했으니까 아늑했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도 소용없고 양철북도 쓸모가 없고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진실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지식인의 역할이죠. 지식인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야. 어휴, 저 무지한 것들.
못 배운 것들. 이게 아니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혹은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소셜 리더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런 교육들이 너무 없어요. 사회가. 그래서 다들 그냥 전부 기계화돼 버린 것 같아요. 자,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파수꾼 다는 지금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고독해졌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진실을 향해 열망을 갖게 됩니다. 자, 해설자가 등장하죠. 해설자가 촌장이 돼서 등장합니다. 자, 이건 뭐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하는 거예요. 1인 다 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은 옷차림에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이것이 바로 위선적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밑에도 있죠?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 보고 그게 전부인 양 잘못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회에 무서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 촌장 역시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외양을 가지고 설정해 놨다는 겁니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이랬습니다. 자, 왼편 날개에 날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덫으로 어떻게 구름을 잡겠느냐? 무슨 소릴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도구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너희들은 덫을 놨지만 사실 그 덫으로 잡아야 되는 일위는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설치된 도구로는 결국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나올 수 있어요. 나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게 내면 굉장히 까다로운 작품이에요. 자, 다음에 파수꾼 나 보겠습니다. 파수꾼 나는 왜 다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파수꾼 나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세뇌된 존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없는 거 아닐까? 의심해볼 만도 한데 의심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자, 촌장이 옵니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하면서 등장해요.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자, 촌장은 매우 교활해요. 그래서 추억을 더듬으러 왔다. 명분을 내세우죠. 그죠? 이황에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다 했습니다.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 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촌장도 과거엔 이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한다. 자, 그 즐거웠던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자, 이것을 일부러 미화, 포장을 해요. 이 미화와 포장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적개심을 감춘 겁니다. 얘는 지금 파수꾼 다 막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감추고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그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위선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촌장도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 추억이 있기는 있어. 그죠? 그래서 적개심을 감춰 위선적이고 두 번째는 회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와 협상하기 위해서 나를 내보내는 것까지 연결시켜. 다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내보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그 편지를 받았다라는 게, 그 말을 한 의도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내보내는 용도로도 이런 말을 했다. 편지 받아서 내가 왔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일이 안 무서웠는데 지금 일이가 있어. 이런 얘기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 참 이리가 왔던데? 하고는 나를 딱 내보내버리죠, 바로. 자,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했더니 오래 뵙지 못했더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 더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실이 계속해서 왜곡되었다.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죠. 이리요? 어느 쪽에 했더니 저쪽요, 저쪽. 찔레논쿨 미치던가요? 하니까 드디어 잡는군요. 나는 어때요? 어리석죠. 그냥 막 이리 때 잡는 데만 이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평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못 바꿉니다. 벌써 여러분들 나이쯤만 돼도 자신의 캐릭터를 절대 바꾸지 못해. 그쵸? 민준이 어떤 것 같아? 굳어진 캐릭터가 있어, 벌써. 그쵸? 네. 자, 국어 점수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자, 드디어 잡는군요 하고 파수꾼 나가 딱 퇴장한 순간 촌장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편지를 딱 보내요. 야,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했더니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자,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어적으로 반어법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짜증난 거죠. 화가 나서 너를 당장 죽이고 싶어.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거예요.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이것이 뭘 의미하죠? 당연히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 수다쟁이라고 얘기하죠. 자, 뭐가 들어있죠? 적개심이 들어있다.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지. 넌 나 혼자만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반갑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교활해. 그래서 파수꾼 다를 하여튼 여기서 업어치기 하려고 온 거예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도끼입니다. 자, 이 도끼, 파수꾼 다의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드러낸 소재죠. 도끼. 지난주가 떠오르죠? 네. 자, 그래서 이 도끼까지 들고 온다. 네. 하고 끝나고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넌 아직 순진한 거야. 네. 날 아직 능가하긴 너무 나약해. 네. 선생님을 능가하기 위해선 한 50년이 필요할지도 몰라. 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또 나오네요. 근데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망루를 부수려고 도끼를 들고 옵니다. 이럴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즉 진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밀한 회유죠. 그죠? 이익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라는 팻말 있죠. 자, 이 팻말은 바로 부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가공의 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니까. 그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뭐죠? 거기에는 항상 부정한 이익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한 해 살림살이에 쓰이는 돈이 800조입니다. 800조. 800조 안에 얼마나 눈머는 돈이 많은지 알아요? 이걸 제대로 사용한다면 선생님 군대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니까 이 군대 취사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사가 너무 형편이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선생님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되는 급식을 준다고? 왜 그럴까? 중간에 누군가가 떼먹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우리나라 군대도 빨리 이제 모병제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 끝나고 시위 한번 할까요? 네. 자, 네. 이제 저런 군대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기초 군사훈련 같은 것만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받도록 한다든지, 한 몇 살 정도까지. 한 일주일이나 뭐 닷새나 이렇게. 일주일이 닷새죠, 요새는. 월화수목금 갔다가 퇴소하고. 이런 것만 해도 되잖아. 굳이 거기에 막 2년씩, 3년씩, 막 1년 반씩 이렇게, 1년 반밖에 안 되는구나, 요새. 갔다 와! 군대 가! 그냥.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가서, 근데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필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모병제로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부정한 이익. 다시 말하면 그 눈먼 돈을 처먹으려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풍자하고. 됐죠? 자, 그랬더니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아예 이제 대놓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진실을 알고 있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여기까지도 이 파수꾼 다는 순진한 거야. 촌장이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죠.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했더니 촌장의 태도가 나옵니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야. 자, 진실을 숨겨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회유하기 위한 의도죠. 얘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일부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 현란한 플레이를 통해서 얘를 업어쳤다 매쳤다 해가지고 결국 회유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거짓말 마세요.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헛된 두려움에 시달린 게 그게 더 좋아요? 자, 이 문장 중요하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독재 권력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 가면 여성들이 막 히잡 쓰고 아직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 선생님이 화면에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맞는 거라고 실제로 막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여성들 중에.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사실 여성들의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때우면 또 며느리들 칠거지약, 삼종지도 이러면서 막 여성들을 또 억압했잖아. 여적여라고 하죠.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훨씬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 그지? 바로 이 독재 권력 의지로 상대를 억압하려는 현실은 이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우화적인 이야기로 만들었다. 자,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좋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촌장은 파수꾼 다 같은 애송이는 일도 아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자, 어때요? 장난 아니죠? 자, 바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야, 없는 거 좀 두려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일에 물리지 않았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기 합리화의 명분입니다. 안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단결. 그리고 중요한 거였죠. 질서를 위해서. 질서 유지. 자, 이 질서는 사실은 근데 명분이죠. 실제는 뭘까요? 당연히 권력 유지. 마을 통제죠. 그쵸? 권력 유지와 마을 통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명분은 질서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안전하고 사람들을 단결하게 했고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아람단인가 뭐 보이스카웃인가 보이스카웃 했을 때 보이스카웃 뭐 경례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뭐 질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막 경례시키고 이랬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일어나기도 전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알게 모르게 그게 군사 문화였다는 것을 대학교 가서쯤에나 알았죠.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런 걸 다 좀 우습게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해서 뭔가 권력이 대중을 통제한다. 자, 그리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도 미안하지만 사실은 저 파수꾼은 뭘 했다는 거죠? 여기 있죠? 희생했다. 이것도 명분이죠. 실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파수꾼 나를 이용한 거죠. 그치? 근데 그 사람이 희생했다. 희생, 질서, 단결, 안전 이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자신의 논리를 아주 공고하게 합리화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근데 네가 새벽에 봤다는 구름만 고집하면 이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파수꾼 다한테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그죠? 네.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촌장의 이 말하기 방식은 명분,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을 가지고 실제를 다 감추면서 의도를 감추면서 교활하고 위선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너 때문에 이게 다 끝나버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까지.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칭게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야, 넌 이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 자,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자, 공포와 거짓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성격이죠. 그죠? 진실의 본질입니다.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막아야 되죠. 그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막아야 돼. 그 다른 데 터지면 또 막아야 돼요. 그지? 그냥 한마디로 바이든이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날리면 하니까 어때?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계세요?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 진실, 미안합니다. 나 바이든 때문에 좀 빡쳐갖고 욕 좀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멋있게 봤을 텐데. 그죠? 네. 자, 그런 얘기예요. 누군지는 뭐 몰라요. 선생님도 그냥 떠도는 얘기 한번 드렸어요. 자, 이게 진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제가 가서 외칠게요. 이러니까 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 왜 그럴까?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선수지. 잠시 뒤에 웃으며 어때? 위선적. 교활해요. 그리고 이 촌장은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잠깐 웃으면서 이야기를 또 쓱 지연 작전을 펼쳐가지고 침대 축구하는 거죠.
그죠? 이란 침대 축구. 아우. 예. 이번에 그 월드컵 올해 하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기도 처음인데. 축구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올해 하는지만 물었습니다. 축구 안 좋아요. 예? 예. 네, 예. 안물, 안궁. 응. 올해 하는 거 맞죠? 예. 올해 월드컵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32강도 올라가는데 실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응? 64 아니고 48강이거든. 예. 그러니까 걔네들도 너한테 관심 없을 거야. 자, 어쨌든 웃으며 괜찮아. 난 너에게 관심이 많아. 우리 학원의 고객님이신데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는 그럼 앞으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축구는 박지성 때 보고 끝냈어요. 손흥민 잘하시는데 손흥민만 잘하는 게 문제죠. 자, 우습기도 해. 1위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황해에 가득 길러놓고. 자,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거짓으로 잘못을 시. 1.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잘 나와요.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시인하는 척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벌기용이죠. 자, 촌장은 지금부터 침대 축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안해. 사실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막루도 세우고 양철북 두들기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이랬습니다. 자, 뭐죠? 거짓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합니다. 거짓 반성과 거짓 시인이라는 거죠. 거짓으로 얘기했다. 자, 그럼 촌장님, 저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럼 함께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 진실을 향해, 더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는 지금 이 상태야. 그런데 촌장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 외치 마. 거짓말까지. 이젠 됐어요. 곧바로 바뀝니다. 본심.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뭘 망설이시죠? 했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이러면서 파수꾼 다를 공략할 방법을 이 사람이 이미 찾아낸 거야. 그래서 뭐 했죠? 혀가 날름 나옵니다. 교활하고 위선적 성격을 암시하는. 자, 이런 것을 괄호되어 있는 것이 전부 연기 지시문이죠. 그러니까 촌장의 캐릭터를 연기, 외양 이런 걸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 이 괄호된 것은 다 연기 지시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나를 죽이게 될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그죠? 단 한 명도 없었어. 자, 그런데 진실이 밝혀진 날, 해필이면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여기에 사용한 말하기 방식. 뭐죠? 과장법을 사용. 과장되게 표현해서 불안감과 동정심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라 침대 축구, 시간 벌기용으로 계속 지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앞에 있는 파수꾼 다를 하여튼 심리적으로 조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촌장은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살인이라고요 했대요. 그래! 살인이지! 하고는 생각해봐! 도끼에 찍힌 내 모습, 피가 막 샘솟듯이 끔찍한 상황 묘사가 나오고 동정심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파수꾼 다를 어쨌든 뭐 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 강경하게 대응했다가는 얘가 올라가서 이리 때 없어요. 다 흰구름 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니까 회유하는 거야. 부드럽게.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또 어때? 파수꾼 다의 탓으로 또 돌리는 거야.
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딨니?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촌장의 의도는 바로 시간이죠, 시간.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알려줄 시간을 좀 벌어주면 안 될까? 확보해줬으면 좋겠어. 파수꾼 다한테 심지어 모든 일을 떠맡기기까지 하는데 지금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그럼 난 도끼에 맞아서 이제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거야. 그죠? 자, 은밀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말해. 야, 네가 본 흰 구름 있잖니?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니요. 그쵸, 나 오늘 외치고 싶어요. 겉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외치고 싶다니까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묶어놓고 흑백 논리 속에 가둬놓고는 막 압박을 하게. 파수꾼 다의 말을 왜곡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넌 그러니까 조급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넌 네가 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자, 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거죠. 창백해지며.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요, 이제. 파수꾼 다가. 그건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자, 회유에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팔 때 회유에 딱 넘어가는 순간 그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서 그걸 어느 순간 막 몇십만 원짜리를 하나 사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창백해지며 얼굴빛이 창백해져. 민준이, 얼굴빛이 왜 창백해질까? 점수가 나서. 자기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왜 얼굴빛이 왜 창백해지냐? 당황했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단 말이에요. 그죠? 당황 플러스 뭐죠? 두려움 때문에. 네. 자기가 이거 처리하기 이제 너무 문제가 커진 거야. 살인이 벌어진다. 알겠지? 여기 있는 친구들도 실제로 만약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 살인 얘기 나오고 이러면 다들 창백, 다 얼어갖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잠깐 사이에 선생님이 창백한 상태로 만들 자신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런 거 해서 뭐 하겠어? 응? 누가? 내가? 아니 왜 감옥을 가? 그런 방법이 다 있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하고는 심지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아 주기까지. 위선적이죠? 자,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게. 자, 거짓 약속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오늘 그거 외치면 사람들이 나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내가 외칠 테니까 오늘은 사람들한테 내가 변명할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약속하시는 거죠? 했더니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하면서 촌장은 마음속으로 뛸 듯이 이제 기쁜 거죠. 와, 이 새끼 넘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한 약속이 뭐죠? 거짓말에 동참을 시키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로 약속한 거야, 여기. 이리 때가 아직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직 흰 구름 없다라고 오늘 외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파수꾼을 만류해서 파수꾼 다가 결국 넘어갔습니다. 이때 파수꾼 나가 딱 들어오죠. 또 허쳤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이리 때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다음엔 꼭 잡히겠죠. 아니면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껍질을 촌장님한테 선사한다. 껍질을 선사하고 싶었는데 아첨과 수능, 그죠?
권력에 순응하는 존재. 착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그 애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은 병이 났다 했는데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지금. 자,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고 나니까 정의감이 생겨났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혈기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그만한 나이 때는 누구나 저런 병을 알아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 꼭 덮어줘야 하는데. 얘야, 난 널 좋아해. 파수꾼 나 아저씨가 그쪽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픈 거 좀 빨리 나아주렴. 왜 웃지? 자, 그래서 힘없이 웃으면서 고마워요. 자, 파수꾼 다가 지금 아까하고 달라져서 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막 생기고 있죠. 지금 얘는 매우 몹시 당황한 상태. 자, 고마워요. 이랬을 때 관객석 쪽으로 나가 이제 약속된 행위이긴 하지만 쓱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그때까지 관객들은 자신들이 마을 사람들이란 걸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관객들이 결국 뭐가 되죠? 마을 사람들로 설정된다. 그래서 그 왼편 날개를 보면 관객 참여의 효과 있죠? 그 관객들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한다.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할 뿐 아니라 성찰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까지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이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실제는 식량 운반인도 이 촌장이에요. 촌장이 1인 3역을 해요.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촌장이 배경에 걸개 그림에 이렇게 해가 떠 있는데 갑자기 사다리 타고 쓱 올라가서 해를 떼내고 초승달을 딱 붙이면 조명도 어둡게 이렇게 변하고 이런 행동까지. 자, 이런 것을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프린트 나오면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해가 틀림없지요? 근데 어차피 식량 운반인은 지금 여기 없어. 근데 저기에 있는 식량 운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합니다. 자, 아주 교활하죠. 파수꾼 다도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에다가 긴 침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걸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긴 침묵. 이 두 가지가 바로 내적 갈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거짓말을 지금 해야 돼. 괴롭죠, 마음이. 야, 괜찮겠니? 했더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돼. 넌 겁쟁이인데 이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막루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왔지 않냐?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기회에 넌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해라. 그죠?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긴 침묵입니다. 마침내 부르짖는다. 망루에 올라가고 긴 침묵 끝에 부르짖는다. 이것이 연기 지시문이죠. 됐죠? 그러고는 거짓말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리떼다,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더니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면은 사실 이중피동으로 틀린 거예요. 들리며 이게 되는 거죠. 파수꾼가의 손이 번쩍 들어 올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자, 이 북소리의 역할. 북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관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없으니까. 관객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면서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현자 타임,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구나. 그 기회를 제공하는. 불안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파수꾼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희곡이죠. 자, 그래서 북소리가 한동안 계속돼요. 자, 파수꾼 가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이렇게 해줘. 전부 거짓말이죠. 자,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입니다.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뭘까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촌장입니다. 거짓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 단호한 어조. 이 전까지는 파수꾼 다에게 막 이렇게 애걸했죠. 애원하다가 단호한 어조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 다음 1위의 습격 때까지 잠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 진실을 말했던 사람을 처벌하려는 면모. 사실 이 운반인은 앞부분에 보면 나쁜 짓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진실을 전달했다는, 그리고 진실을 사람들한테 전파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겠죠.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자신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되돌아간 촌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자, 아시겠어요? 본래 모습을 다시 되돌아왔다. 망루에서 파수꾼 다가 쓱 내려왔습니다. 자,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 몰랐구나. 촌장도 어때요? 고맙다. 정말 잘 해주었다. 파수꾼 다가 결국 협조한 꼴이 되죠.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나는 원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자, 근데 촌장이 야, 나 좀 보자. 그러고는 한갓진 곳으로 딱 데리고 와서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자, 뭐가 나올까요? 촌장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회유하다가 지금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려요. 자, 파수꾼 다가 떨떠름하게 말줄임표에서 네, 자신감이 없죠, 얘는 지금. 왜? 거짓말에 동참했어요. 마을에 오지 마라. 그죠? 명령을 하죠. 파수꾼 다는 자신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침묵하게 더 이상 말도 못해. 자, 바람 부는 소리입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죠. 그죠? 진실이 묻혀버린 어두운 상황이다. 파수꾼 다의 고독하고 암울한 내면을 드러냅니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싫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권력은 저 마을 사람들, 대중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그들을 싫어해요.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겐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미화시키는 거죠.
그죠? 촌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런 걸 그리워하고 있지도 않아. 사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자, 이 사이라는 말은 연극 용어 포즈죠. 그죠? 중간에 대사와 대사 사이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자, 그 다음에 그럼 잘 있거라 했습니다. 가시려고요, 촌장님? 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자,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덧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 멋있지 않던가요? 이렇게 했죠. 양철북을 치는 자기 모습이 멋있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모든 사물의 겉에만, 사물의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자, 촌장과 파수꾼 나가 퇴장을 합니다. 이때 바람 소리가 더욱 거칠어진다.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바람 소리. 효과음이죠. 실제로 바람이 연극 무대 위로 불 수 없으니까. 효과음을 통해서도 비극적 상황, 그리고 관객에게 쓸쓸한 어떤 정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잠시 후 망루에 파수꾼 가가 이리 때다 외치니까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 거기인데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죽은 데서 전락을 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지 마 하고는 명령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페이지 맨 밑에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 보세요. 여기 있네.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지배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촌장한테 혼자 와서 여기에 진실을 한번 알아보러 오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순진했죠. 근데 촌장의 회유와 협박을 듣고는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권력자의 회유에 굴복한 나머지 결국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죠? 자, 깜짝 퀴즈 보겠습니다. 촌장은 파수꾼 다가 이리때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나무랐다가 아니죠. 나무란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무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회유했어요. 회유.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숨겼습니다. 민준이 맞아 틀려? 그러면 위에서, 그치?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압적인 건 뺄게요. 그냥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인상 깊었던 대사는 결국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죠. 형상화합니다.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자가 대중을 통제하는 모습. 문해력 다지기 보겠습니다.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고 있죠. 마을로 오지 말라 했어요. 촌장은 진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안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이리때가 있다고 믿는 파수꾼 다 나를 충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안타깝게 여기죠. 파수꾼 나는 이리때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리때다 하면 무조건 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알고는 화가 나서 몰려온 상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뒤에 학습 활동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 주실 거예요. 그거 오면 제공하면 바로 학원에서 카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